경제성 공학, Replacement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대체 분석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예제를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구성한 거는 마지막입니다. 어,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예고했다시피 가장 큰 덩어리의 예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사실 뭐 그 설명되는 내용은 그 세 가지 대안, 네 가지 대안을 증분 분석해야 되는 IRR이나 BC 문제에 비해서는 좀 짧은데 이걸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 테이블이 좀 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이해하면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헤매면 너무 괴로워지는 케이스니까 정신 집중하시고요. 그 앞에 라떼 토크 제가 했던 얘기의 또 일부분을 좀 넣어 드릴 테니까 주의 환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긴장 풀 만큼만 보시고 점프해서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절 그 대학생들의 술 문화를 이제 라떼 토크를 하려는 좀 큰 이유가 좀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주종, 그러니까 술 종류가 좀 달랐어요. 주종은 저그가 아니고 이건 민속놀이 얘기죠. 네. 민속놀이 얘기고 스타크래프트 얘기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주챔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오버워치나 롤에서는 주종이란 말은 안 하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고 있는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기본적으로는 소주였고요. 소주가 일단 1티어죠. 1티어 뭐 1순위죠. 0순위예요. 거의 그냥 소주 먹는 거예요. 그것도 깡소주로 거의 먹는 거죠. 그래서 MT 가거나 뭐 이렇게 회식을 하면 소주병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대학 축제를 제가 이제 짤방을 가져온 건 여기에 부침개라 그래서 이제 장터에서 그 부침개 같은 거 만들어서 파전, 뭐 순대볶음,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그때는 막걸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농아를 가도 막걸리를 먹었고요. 그래서 막걸리는 이것도 뭐 약간 그 시절의 대학 문화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던 이제 대목 뭐 이런 학생 운동과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약간 이제 우리 것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막걸리를 먹기도 했고 그건 제가 봤을 땐 핑계라고 보이고 파전이나 이런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안주랑 잘 어울리는 게 이제 막걸리였기 때문에 막걸리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소주, 막걸리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2순위는 아닌데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는다는 거에 가장 큰 전제는 특히 1학년 때는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 그러니까 술값을 안 내요. 요즘도 어느 정도는 대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선배가 후배를 술 사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심해서 제가 이제 밥 먹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은데 학식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은데 학식이건 아니건 대학교 1학년 특히 3월에는 신입생이 자기 돈 내고 밥 먹는 것이 약간 좀 있어서는 안 될 일 정도로 여겨지는 수준이었어요.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야 너 밥 먹었어? 예 뭐 그냥 저 혼자 사 먹었어요. 그럼 뭐? 신입생이 밥을 사 먹어? 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2학년이면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3학년이면 2학년들에게 야 어떻게 된 거야? 요즘 1학년들 신입생을 밥을 자기 돈 주고 사 먹 너네 밥 안 사주냐? 뭐 이런 식의 반농반진으로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성이 지금보다는 좀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 대학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선배들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술도 당연히 대학교 1학년 1학기 특히 3월달 정도에는 거의 한 3, 4월까지는 뭐 1학기 내내 대부분 선배 만나면 그냥 선배는 자동 오픈된 지갑이에요. 자동 오픈된 지갑이고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2학년 제가 1학년 때 그렇게 선배들에게 얻어 먹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저도 인싸의 길 나름 인싸였어요, 여러분. 저 나름 인싸였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신입생들이
1학년들을 사줘야 된다라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을 3월 달에 다 탕진을 했고, 그때 아마 제 순수 생활비가 이제 술 먹고 애들 밥 사주는 돈이 다 합쳐서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1학 그 3월 달에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해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텐데 아마 한 110만 원 가까이, 12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당연히 선배들이 다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배가 사주는 거 먹는 거예요. 뭐 주종을 고르고 뭐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자 가서 신입생들 뭐 수업 끝났지? 뭐 바쁜 거 있어? 뭐 바쁜 거 없죠 당연히. 가자. 어디 가요? 뭐 어디 가? 그냥 따라와. 가서 이제 술집 들어가서 뭐 뭘 아는 게 없잖아요. 야 이거 시켜 먹어. 자 시켰어. 먹어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주랑 막걸리를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선배들도 이제 지쳤을 때, 혹은 여자 선배들, 누나들이 이제 술이 좀 바칠 때,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좀 술을 사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고학번이 될 때는 특히나 이제 이걸 많이 먹었는데, 이게 레몬 소주입니다. 요즘도 레몬 소주가 나오는데 요즘은 레몬 소주가 퀄리티가 좋아요. 이때는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맥주 피처 같이 생긴 이런 피처에 이 소주를 담고, 뭐 사이다도 안 부어. 그 레몬 가루가 있어요. 레몬 가루. 네, 군에서 먹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레몬 가루 붓고 물 붓고 이렇게 해서 약 한 소주보다 조금 낮은 15도에서 17도 정도 되는 도수에 그 레몬의 약간 쓴맛과 달콤한 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카린을 좀 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자체의 그런 거북함만 조금 누그려주는 그 수준으로 먹어요. 이게 술 뒤끝이 되게 안 좋은데 단지 이제 알코올 쓴맛을 좀 줄여준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유행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레몬도 있고 뭐 다른 맛, 오렌지 맛도 좀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 레몬 가루가 되게 흔해서 레몬 맛 가루를 많이 타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랑 이제 다대다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너상 맥주를 살 돈이 없으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좀 취해야 되니까 레몬 소주로 시작을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종은 뭐 대부분 소주였고 간혹 이제 막걸리, 레몬 소주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였다. 맥주는 나중에 좀 먹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때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선배들이 사주니까 공짜예요. 공짜로 다 마실 수 있어.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은 선배들이 뭐 먹어. 그리고 다 같이 먹더라도 뭐 보통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빵, 그때는 n분의 1이라는 말도 썼고 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하여튼 나눠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아마 술집에서 먹는 소주 값이 1,500원, 2,0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소주 한 병이 1,000원? 1,500원 뭐 이랬나? 하여튼 뭐 그냥 사 먹으면은 뭐 3, 400원 수준이었나? 그때 600원이었나? 하도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기 때문에 술값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으나 안주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술자리에 임하는 것이 예의였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 맨밥 공깃밥만 시키면 술집에서 이제 학생들 용돈 적고 이런 거 상황을 아니까 정말 밑반찬 양념된 단무지나 김치 정도를 주세요. 그럼 그걸로 얼른 이제 배를 채우고 술자리를 따라가는 뭐 그런 식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보면 주로 제가 MT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예전에 뭐 남학생들 MT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대생들 MT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술이 이만큼 있는데 재밌는 게 보면 안주가 정말 지극히 드물죠. 여기도 보면 다 술만 있어요. 보면 다 손에 술을 들고 있지 안주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보다는 조금 윗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사발에 술을 먹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안주가 거의 없는 문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대학생들의 술 문화를 보면 가장 부럽고 좋아 보이는 것이 좀 안주가 충분하다. 넉넉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
그게 건강에도 좋고 술을 먹는 걸 훨씬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난한 음주 문화가 디폴트였기 때문에 IMF 탓인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제 윗선배들은 IMF 이전에 대학을 왔을 텐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정말 안주를 많이 시키거나 그 안주빨 세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이런 말 있나요? 네, 안주빨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술을 한 잔 먹고 안주를 매번 집어 먹거나 술도 안 먹고 안주를 여러 번 집어 먹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 어떤 타부에 가까운 네, 극혐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이어서 너 안주빨 세우냐? 이런 식의 비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던 안주는 이제 알탕,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찌개류였고 어떤 식의 얘기도 있었냐면 이렇게 찌개가 있으면 술을 한 잔 먹어야만 국물을 떠먹을 수 있고 건더기는 금지였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 술을 대신 먹어주는 흑기사를 하면은 건더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그 정도로 그 안주를 아껴서 먹어야 됐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먹으면 뭐 새우깡 한 개도 아니고 반 개, 뭐 한 개,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술을 먹었던 게 이제 많이 기억이 나요. 그게 정말 흔했었던 일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숟가락 뒷면으로 찌개를 떠먹어라 혹은 젓가락으로 떠먹어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그 안주를 아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몇 명이 가서 삼겹살을 먹거나 뭐 삼겹살도 비싸서 목살을 먹거나 하면서 소주를 먹으면 굉장히 호화로운 거고 또 반대로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먹는 거는 그렇게 미친 듯이 아끼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먹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밥은 2,500원, 3,000원이지만 족발은 그 당시에도 12,000원. 물론 그거 한 서너 명이서 먹지만 그러니까 한 명당 한 4,000원, 5,000원씩 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술 먹을 때는 이제 뭐 소그룹이기도 하고 좀 배부르게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족발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데 왜 단체로 술 먹을 때는 이렇게 안주를 아끼게 되느냐? 왜 이 안주를 무안주 음주가 보편화되느냐 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이 공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소수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모든 이 전체 예, 선배 N명과 후배 N명을 다 합친 이 전체 술자리를 다 부담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총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호탕하게 이제 선배가 쏘는 것이 이제 미덕이 됐는데 모든 선배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주도하는 선배는 몇 명으로 한 과에서 뭐 한 10명 안팎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사람들도 어디서 돈이 솟아나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술자리 몇 번 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되게 많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안주를 먹기 시작하면 안주가까지 따지면 술자리 비용이 너무나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술만 먹고 빨리 취하자 이런 식의 좀 문화가 정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술을 사주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선배들이 기억이 나는데 다들 잘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때 그렇게라도 술을 사주시려고 늘 노력했던 모습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가 그렇게 술을 사줬던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술 되게 많이 샀는데 네. 다들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최저 교체 주기 예제 이그젬플 0902 물류창고 드론 교체 주기를 한번 보시죠. 스마트 물류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 운송장치 AGV라고 불리는 것이죠. 오토메이티드 그라운드 비클인가 그렇죠. 네.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네, 이 장비 전체와 시스템을 일정 주기마다 노후화되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장비 및 시스템의 구입 가격은 100억이며 장비의 잔존 가치는 이전 연도의 90%가 된다. 해마다 10%씩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2년이 지나면 80%가 되는 게 아니라 81%가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구입 첫 해 10억이며 이후 매년 8%씩 증가한다. 회사의 할인율은 8%년이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캐피털 리커버리, 자본 회수 비용 CR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터벌이 5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고 그거를 스프레드시트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여드리고 모든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따져볼게요. 기간 n이 5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캐시플로우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 = 0에서 마이너스 100억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지 않겠죠. t = 5에서 대충 플러스 59.05억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얘는 지금 P고 얘는 지금 F인데 이걸 다 A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요 A로 바꾼다는 겁니다. 뭐 이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 F와 P를 모두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구입과 처분의 현재 가치를 우선 구한 다음에 요 1단계는 이제 NPV로 다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F를 우선 P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59.81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걸 P를 A로 바꿔주면은 연평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14.98인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냥 크기만 봐서 14.98이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오른쪽에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것부터 한번 보시죠. 전화가 왔네요. 전화를 받고 하겠습니다. 네. 아기들이 영상통화를 눌러가지고요. 굉장히 귀여운 순간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스프레드시트에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우선 구조를 보여드리고 실제 스프레드시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구입 가격은 항상 t = 0에서 발생을 하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좋아요. t = 0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0시점에 마이너스 100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5년째에 플러스 59.05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잠깐 후에 얘기하고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5년째에 이렇게 59.05가 돼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선 캐피털 리커버리 자본 회수 비용의 P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59.81이고요. 여기서 본 것처럼 같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A로 환산을 합니다. P를 A로 환산을 하면 14.98이 되고 부호를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다른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8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고요. 8년째인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100과 요 43.05를 이용하면 캐피털 리커버리의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76.74가 되고요. 그걸 연간 비용으로 바꾸면 13.35가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캐피털 리커버리 CR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걸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 기본 정보 이자율이 8%이고 구입 가격이 마이너스 100이고 잔존 가치는 이전에 대비 0.9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마이너스 10이고 이건 1년 차가 그렇고 이전에 대비 8% 증가하니까 1.08이 되겠죠. 그래서 구입 가격과 잔존 가치를 우선 적어 보겠습니다. 구입 가격은 P고요. 0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바로 즉시 되팔 수 있다면 잔존 가치는 그대로 10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1년 지날 때마다 90%씩 줄어드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바로 위에 있는 것과 바로 위에 있는 100과 이 90%라는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90%라는 비율은 고정이 될 거기 때문에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달러를 붙여주는 방법은 정확히는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붙여주는 방법은 그 셀을 선택하고 F4를 눌러주면 돼요. F4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붙습니다. 만약에 B와 30, 즉 열과 행 중에 하나만 고정하고 싶으면 F4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붙었다가 하나만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 나가면 또 위에서 계산한 90과 0.9를 또 곱했죠. 그래서 2년 차가 되면 잔존 가치가 81만, 그 다음 72만 9천, 65만 6천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5년 차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59만 500원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에 쓰는 부분만 색깔을 살짝 칠해볼까요? 조금 일단 지우고요. 지금만 잠깐 칠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은 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얘가 지금 5년 차에 그 59만 500원이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이자율 8%를 가지고 기간은 5년째고 PMT는 없고요. A는 없고 미래 F가 지금 59.5니까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건 이미 현재 가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두 개를 이용한 5년차 지금 사서 5년 후에 팔고 또 5년 후에 사서 10년 후에 팔고 5년마다 기계를 교체하는 경우에 구입 판매 요 비용이 연평균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기 이전에 현재 가치로 5년 동안 현재 가치로 59만 8,100원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9억이죠. 죄송합니다. 59. 너무 금액을 사소하게 잡아놨죠. 네. 10,000원이라고 한 거 다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59억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구했으니까 5년의 기간에 대해서 일단 이자율 8% 적용하고 기간 역시 5년 그 다음에 이걸 P로 된 거를 A로 바꿔주면 됩니다. PMT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14억 9,800만 원이 됩니다. 부호를 이제 반대로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붙여준 그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셀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지우고 계산하는 모습을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죠. 왜 자꾸 엔터가 이전에 대비 90%로 항상 줄어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이전 것 곱하기 90%인데 이걸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하고요. 컨트롤 V, 컨트롤 V. 근데 뭐 이렇게 쭉 범위를 선택해놓고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럼 몇 년까지 봐야 되냐?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대충 한 20년까지 보면은 그 전에 최적 기간 나오겠지 싶으면 우선 20년까지 해놓는 거고요. 더 길게 보고 싶으면 더 길게 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PV를 쓰고요.
이자율은 항상 8%. 이거는 고정이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은 요 기간을 써야 되죠. 90만 원은 1년 후에 되팔았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쓰고요. 그런 다음에 납입액, 연간 납입액은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미래 가치는 바로 옆에 걸 쓰면 되겠습니다. 네,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구입 가격은 이미 현재 가치니까 그대로 쓰는데 얘도 고정이죠. 얘는 안 바뀝니다. 요 100만 원 위치는.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뭐 자동 완성 제한 사항이라고 네, 아예 이렇게 쭉 만들어 주니까 그걸 이렇게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됐고요. 네. 왜 이렇게 이게 색칠이 빠졌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A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뭐 A로 바꾸는 거야 이미 P까지는 구했으니까 PMT 함수만 쓰면 됩니다. 이자율은 여전히 8% 고정이고요. F4 눌러주시고 기간은 요 기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바로 옆에 구해져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엔터 쳐보면 역시나 자동 완성을 해주니까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5년간의 연평균 비용, 캐피털 리커버리의 연평균 비용이 나옵니다. 14억 9,800이 되겠죠. 자꾸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100억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년 만에 샀다가 되파는 그러니까 100억에 샀다가 90억에 되팔고 100억에 샀다가 90억에 되팔고 하면 연평균 18억을 쓰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계속 쓴다 그러면 네, 연평균 12.5억으로 캐피털 리커버리 비용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캐피털 리커버리 비용은 그 CR은 기간 그 교체 주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O&M 코스트를 또 바꾸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을 봤으니까 이제 O&M을 한번 보죠. O&M 같은 경우도 역시 인터벌 5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5년간의 O&M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년간의 O&M이 요 O&M 요 칼럼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 차에는 10억이 O&M 코스트로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8%가 증가하니까 2년 차에는 10억 8천, 그 다음에는 11억 6,600, 그 다음에 12억 6천, 그 다음 13억 6천 이렇게 점점 증가해요 매년. 네. 그렇게 5년 동안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역시 P로 바꿨다가 이 전체를 이만큼의 캐시플로우를 P로 바꿨다가 A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이만큼이에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0기간은 없고 1, 2, 3, 4, 5기간 동안 5개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P로 바꿨다가 A로 바꾸면 됩니다. 아, 참.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MPV가 아니고 PV 함수예요. 네. 말하면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까 그 스프레드시트 적용할 때 보셨죠? 네, 제가 하면서 말을 잘못했구나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경우야말로 MPV 함수를 쓰게 됩니다. 요 P를 구할 때 MPV 함수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캐시플로우가 여러 개가 있고 불규칙한 형태이기 때문에 MPV 함수를 써서 P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PMT를 이용을 해서 A로 바꿉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5년간 연평균 비용 11.6억을 쓴 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캐피털 리커버리 A 그리고 O&M의 A를 합쳐서 5년 인터벌 5년일 때의 EUA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26억 5,800만 원이 연평균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O&M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스프레드시트로 차근차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 O&M 여기 지금 이제 당해, 그해, 한 해, 한 해, 딱 그 한 해의 O&M 코스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O&M 코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 지우고 O&M 코스트가 첫 해에는 우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첫 해에는 요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그 전에에 비해서 8%씩 늘어나요. 그럼 이거 바로 그 전에 거 곱하기 요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8%씩 할 거니까 F4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계속 늘어납니다. 범위를 먼저 미리 쭉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줘도 돼요. 네, 바로 위에 거에다가 계속 1.08을 예쁘게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5년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인 경우는 그럼 1년 차에는 요만큼, 2년 차에는 여기, 3년 차에 여기, 4년 차에 여기, 5년 차에 여기에 O&M 코스트를 5년간 지불한 셈이 됩니다. 5년 동안 썼다면. 그럼 이만큼이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니까 요건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해볼까요? 약간만 다르게. 분홍, 초록색으로. 네, 이렇게 칠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O&M 코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니까 NPV를 하는데요. 이자율은 여기 있는 8% 그냥 쓰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현금 흐름이 1기간부터 넣잖아요. NPV가.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기간부터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0기간은 없어요. 0기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이자율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고정해주고요.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럼 5년간의 이 O&M 코스트 캐시플로우 5개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O&M 코스트 P가 계산이 됐습니다. 아직 부호는 안 바꿔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놨고요. 네. 얘도 똑같이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5년간 그럼 연평균 얼마 쓴 거냐 얘가 그럼 PMT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또 똑같이 8% 쓰고요. 고정을 하겠습니다. 5년이니까 기간은 여기 있죠. 기간은 5. 그런 다음에 현재 가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미래 가치 없으니까 무시하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네, 그럼 11.6 아까 우리가 구했던 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간에 대해서 하려고 그냥 복사를 하면 범위가 이상해지죠. 얘 같은 경우도 이상한 범위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래쪽은 나랑 같은 데서 끝나면 좋겠는데 보라색 이 박스를 보면 여기 끝나는 지점은 나랑 같은 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시작하는 지점은 항상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작하는 지점의 셀에 행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36으로 해서 시작하는 부분은 고정해라. 끝나는 건 고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해보면 그죠? 시작하는 부분은 고정이 돼서 그대로 있고 끝나는 부분은 37로 바뀌었죠. 한 번 더 복사해볼까요? 네, 시작하는 부분은 36행으로 그대로 고정돼 있고 끝나는 부분은 38행까지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주면 색칠이 돼서는 안 됐었는데 색칠이 헷갈리니까
색칠을 없애겠습니다. 네, 색칠을 없애고요. 계속 복사를 해보면 범위를 쭉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은 네. 이게 뭐가 한 번만 잘못 눌러지면 입력이 안 되네. 네. 중간에 어떤 셀들을 보면 네, 요렇게 네, 그 시점까지의 캐시플로우를 딱 맞게 더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다음에 A로 바꾸는 건 다 똑같습니다. A로 바꾸는 거는 뭐 얘랑 똑같으니까 네,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하는데 네, 색깔은 안 칠하고 싶으니까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서식만 수식만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붙여 다 계산이 됩니다. 네, 자기 행에 맞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EUAC가 CR 값과 ONM 값을 이렇게 더해주는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1년마다 바꾸면 28억이 드는데 연평균 5년마다 바꾸니까 연평균 26.5억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산 기준이니까 색칠을 살짝 해보죠. 뭐.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동영상, 요 실습하는 부분 침착하게 제가 일부러 굉장히 천천히 한 거거든요. 평소보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어떤 기간에 대해서 지금 5년이라 치면 5년에 대해서 CR과 ONM을 구해서 네, EUAC까지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매년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적 주기를 찾는 거는 최소값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네, 그냥 그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CR 값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네, CR은 교체 주기 n이 길어질수록 줄어들고요. 반대로 ONM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합친 EUAC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디선가 최소가 되는데 구체적인 값은 스프레드 시트에서 찾아보면 네, 여기 8년째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네, 여기 8년째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8년째, 8년마다 구입, 다시 재판매, 구입, 재판매를 반복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연평균 26억 2,400만 원을 쓰는 그런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놓은 걸 앞에서 보시면 8년째 제일 작아요. 8년째. 그 전에 뭐 28억에서 27억, 27억 뭐 계속 줄어들다가 26억 돼서 26억 3천, 26억 2,400 됐다가 9년째가 되면 다시 증가합니다. 26억 2,500, 26억 3천. 네, 그래서 여기가 최저점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걸 확대를 안 하고 요 부분만 축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나 마찬가지인데 얘를 보조축으로 그려주면은 잘 보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블렛이 넘어졌어요. 타블렛을 모니터함에 고정했는데 넘어져서 지금 좀 네, 당황스러운데 잠시 세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서 축을 바꿔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그래프로 다 나타냈는데요. 이렇게도 그렸고 이렇게 확대해서도 그렸고 세 번째에 보면 앞 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뭐 여러분들 다 스프레드시트에서 하실 수 있겠는데 스프레드시트의 보조축 설정하고 이런 게 조금 잘 메뉴가 눈에 안 들어와서 그것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차트 수정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맞춤 설정에서 보면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계열이라는 게 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각각의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UAC에 대해서 축을 오른쪽에 하겠다. 그러게 아니고 그냥 왼쪽 축으로 하면 위에서 본 요 그래프랑 똑같아져요. 확 줄여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그래프랑 똑같아지죠. 네, 요 두 개가 똑같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금 본 것처럼 맞춤 설정해서 계열 이 EUAC 요 파란색 선만 다른 축 오른쪽 축 보조축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요 빨간 선과 노란 선은 요 값을 따르게 되고 요 파란색 데이터는 요 오른쪽 값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가 돼서 좀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결과가 강의 자료 6페이지에서 본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앞에 지우느라고 다시 하느라고 여기는 지금 제 메모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따로 그려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유용한 정보 같아서 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대체 분석 강의가 드디어 다 끝났고요. 네,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뭐 나뭇잎으로 뭘 이렇게 하는 그 활동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낙엽을 이렇게 후 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부한 거다 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장난삼아 넣어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념이 조금 새로운 게 한두 가지가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기존의 이제 대안 분석을 좀 대안 선택법을 좀 확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제가 좀 크죠. 천천히 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차 하는 순간에 진짜로 이렇게 후 다 날아가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지 않기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가 3개로 잘 완결이 됐습니다. 예제는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예제가 좀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하나 덩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점수도 클 것이고 이걸 놓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어떤 챕터든 문제는 나가는데 이게 주관식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실습 그 파일을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앞에서 다뤘던 현금 흐름 계산하는 PAF 환산하는 그 단원부터 최근에 배웠던 대안선택법 MPB 이용하는 MPB IRBC 이용하는 단원까지의 실습 실력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꼭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뭐 다음 혹시 리뷰나 다음 단원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